빨리빨리 내가 안 넘어가면 이게 원래 네 타임으로 나가는 내용 정도인데 그냥 세 타임 정도 나가는 내용이라서 이거를 내가 빨리빨리 설명 안 하면 문제를 안 풀어줘요. 자, 지수함수 우리가 AX 꼴이면 지수함수를 부르고 이때 밑은 따라하세요. 1이 아닌 양수.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여기 밑이 1이면 1x가 무조건 1 상수함수가 되고 음수면 함수가 예쁘게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그냥 밑이 1이 아닌 양수 1대로만 지수함수를 다룬다 로 기억하면 되고요. 문제 풀 때 딱히 쓸 일은 없을 거야. 근데 지수함수는 2차 함수처럼 개형을 생각한다면 2차가 아볼, 리볼 이렇게 두 개만 봤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따라서 증가, 감소 이 두 가지 개형 알아야 되고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 치역 y좌표 모음이죠. 치역은 양수, 양의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된다. 주요 정보는 따라하세요. 전도에서 항상 지나는 점, 빛이 보이는 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정근선은 기본이 x축이고요. 항상 지나는 점,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0,1 0 대입하면은 ax이잖아요. 0 대입하면 무조건 1이 나와서 0,1 지나고 0,1을 지나는 거고요. 만약에 x좌표에 1을 대입하면 a의 1승에서 딱 y좌표 그냥 그 밑이 바로 나와버려요. 그 밑이 보이는 점에서 1,8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용하다. 자, 우리가 로그 함수는요, y는 ax의 역함수, y는 로그 ax를 로그 함수로 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x에 대칭시킨 거라서 하나 증가계요, 감소계요. 밑의 범위에 따라 이렇게 갈리는 거였죠. 밑이 1보다 크면 증가, 0보다 크면 증가, 감소. 뭐 이런 개념이었어. 주요 정보들은 x, y를 그대로 다 바꾼 거야. 원래는 x축 이렇게 되죠. y축 이렇게 되고 0,1이 아니라 1,0이 되고 1,a가 아니라 a,1이 되는 거라서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와. 둘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우리가 밑을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밑이 보이는 점이 있잖아요. 지수함수에서 x좌표 1대를 보면 그 y좌표가 그 지수함수의 밑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 y는 dx이죠? 1 대입하면은 y좌표 d, 여기 d, 여기 c, 여기 b, a, a, b, c, d 순으로 배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로그에서는 따라하세요. y좌표가 1대 y가 1이 되기 위해서 얘를 볼까요? y가 1이 되려면 x가 몇이면 될까요? a여야 로그 ax 1 되잖아. 그러니까 그 x좌표가 잘 미치는 거야. a가 ax니 로그 ax가 이거죠. y좌표 1일 때 x좌표 여기가 a인 거야. 로그 bx y좌표 1일 때 여기가 b인 거야. 그래서 밑을 바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으면 b, a, 뭐에서 밑의 대소를 당연히 이걸 뭐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저는 xy좌표의 관계는 이거는 몰라도 돼요. 식 한 줄 줄여주는 건데 안 줄여도 돼. 일단 우리 도구는 일단 최소화합시다. 익숙해지고 나중에 너네가 미적분 1학기 다 끝나고 나서 2회독을 이제 기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런 거 디테일한 거 그때 다 설명을 해줄게. 자, 평행대칭 이동은 수학 하에서 우리가 도형의 이동 때 배웠던 내용이에요. x축 방향으로 저기 x축 양의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했다. 따라서 x 대신 x-p. y축 방향으로 y축 양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했다. 따라서 y 대신 y-q. 근데 우리가 보통 보기 좋게 y는을 쓰기 때문에 q를 넘겨서 플러스 q로 바꿔 쓰는 거였죠. 자, 우리가 대칭 이동을 할 때는 x축에 대한 대칭을 한다. 따라하세요. y 대신 마이너스 y. y축 대칭을 할 때는 그럼 누구 대신 뭐를 대입한다? 이 식에 있는 모든 x를 다 마이너스 x로 바꿔버리면 되고요. 자, 원점 대칭은 얘네 둘 다 적용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고 y는 x 대칭하면 x, y를 바꾼 게 되겠죠. 함수에서 역함수의 개념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참고로 이거는 왜 이렇게 되는데요라고 묻는다면 자체 방정식 풀면 이렇게 나와. 자체 방정식을 너네가 풀어서 그 당시 유도를 했었고 결과도 외워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수로그 함수의 대칭 이동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y는 2x는 있어요. 근데 내가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x이 되는 거죠. 그 지수 법칙이 왜요?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 밑을 역수를 취하는 얘랑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의 x승이 되는 거야. 우리가 알게 된 사실 이 x승과 2분의 1의 x승은 어떤 관계이다? y축 대칭 관계이다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하면 이렇게 대칭시킨 거죠. 대칭시킨 거고요. 그래서 이 친구와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은 원점 대칭 관계이다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바로 대칭점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로그에서도 마찬가지 로그 2의 x가 있어요. 얘를 x축 대칭시키면 누구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버리면 돼요? y를 마이너스 y로. 그래서
마이너스 y는 이랬는데 마이너스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하고 여기 x가 되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를 밑으로 넘겨주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밑이 역수관계면 밑이 역수면 그 로그 함수는 x축의 친분계다.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참고로 이제 x자리 여기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x의 개수가 음수면 진수축보다 x의 이쪽에 그래프를 그려줘요. 얘는 진수가 양수하면 마이너스 x가 양수니까 x 음수라서 이쪽에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x의 개수가 이렇게 알아줘도 괜찮아요. x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정근선 기준으로 이쪽을 그려준다. x 개수 양수일 때는 정수 기준 이쪽을 그려준다. 로 알아보는 것도 앞서 추가를 알아보세요. 자, 평행이동된 지수로 감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고요. 두 가지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너네가 그래프를 보고 식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둘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는 거 한번 보여줄게요. 자, 주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 내가 여기 지금 지수를 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잖아요. 좋은 표현은 가장 좋은 건 따라서 x의 개수가 1. x의 개수가 1.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주는 게 좋냐면요. 의한다 마이너스 1 묶어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그런 다음 이 친구 지수 법칙으로 따로 묶어주면 4분의 1 의한다요. x 마이너스 2분의 1 승 플러스 2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평행이동을 배제하고 생각하면 y는 4분의 1의 x이었던 거야. 그럼 감소계형 이렇게 되겠죠? 그거를 x축 양의 방향은 얼만큼? y축 양의 방향은 얼만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니까 주요 정보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점근선 얘네들을 옮기는 게 편해요. 자, 그럼 점근선이 원래 x축 이게 점근선이었는데 오른쪽으로 2분의 1 가도 점근선은 무한히 긴 직선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는 영향을 미치겠죠? 점근선이 제주는 뭐가 되지? 왜 안 되죠?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점근선을 못 구하겠다고? 2분의 1이요 점근선이? 생각이 안 나. 아, 그렇구나. 이거 천천히 해줘야겠네. 그러고 있어야겠다. 자, 그럼 평행이동 점을 한번 보여줄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너네 좀 더 복잡한 상황이어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면 돼. 따라서 평행이동을 배제한다. 배제하고 보면 얘는 원래는 y는 4분의 1의 x 이렇게 풀어나면 이렇게 복잡한 삼각함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제 그래프를 판단할 때 평행대칭 이동이 다 들어갈 때는 평행이동을 배제하고 생각을 해요. 평행이동하기 전 어떤 애였구나를 먼저 보거든. 얘였는데 이거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2분의 1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바로 하면 보통은 이게 평행이동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했을 때 y는 4분의 1의 x-2분의 1승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 너네가 마찬가지로 기하, 상립 기하하는 친구들도 기하도 마찬가지예요. 원호, 타쌍, 풍물선, 타원, 쌍쌍 이렇게 배우는데 원리가 다 똑같아요. 자, 일단 밑의 범위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해요. 좀 정근선에 가까워져. 이런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때 점 하나 정도 표시에 따라가세요.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 컴마 1. 우리가 원을 평행대칭 이동할 때는 가장 특별한 점, 원의 중심을 계속 평행대칭 이동 시켜서 판단을 했거든. 우리 지수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점근선. 얘네들 정도 신경을 쓰면서 그래프를 옮겨주는 게 좋아. 자, 그런데 얘 오른쪽으로 2분의 1 옮겨라 하면은 그대로 옮겨가는데 점근선은 안 변하겠지. 제자로 점근선 x축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지? x는 y는요. 따라하세요. y좌표가 0인 점을 모았다. 그 y는 0. x는 0 하면 x좌표가 0인 점들 다 모은 집합이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게 x입니다. y는 0이야. 자, 제주 점근선부터 옮길게. 오른쪽으로 2분의 1 옮겼대. 그럼 이 점근선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옮겨도 아무 상관이 없어. 왜냐면 무한히 긴 거니까. 원래 이 점근선은 무한히 긴 직선이에요. 직선이니까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위로 얼만큼 올리라고 그랬어? 이만큼. 그럼 이제 얘가 변할 거야. 제주 불러서 어떻게 돼요? 아니, 점근선이요. 점근선 집중. 그 점 말하는 거야. 이건 따라서 항상 지나는 점. 이건 점근선. 선을 옮기는 거예요. 점근선이 어디로 갈까? 이런 거는 좀 애매해요. 이러면 기본이 안 되는 거야. 안 돼.
따라서 y는 2라고 말을 해줘요. 다른 친구들 마찬가지 2라고 만들고 y는 2라고 해야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이 점도 표시가 좀 좋아요. 채용. 저 점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되겠죠. x좌표가 2분의 1 증가하고 y좌표가 2가 증가해서 2분의 1 콤성이 됐다. 그러면 개형은 유지 그대로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뒤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요. 반복수학 이거 모르겠으면 일단 반복수학을 받아가세요. 너네가 까먹었을 수 있거든. 반복수학 받아가서 다 풀던가 부담되면 홀수법만 풀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좀 풀긴 풀어야 돼.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 얘는 평행이동을 좀 덜어낸다고 생각하면 나랑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로그 2에 x 플러스 3과 따라하세요. 진수를 곱한다. 뭐 하면 진수를 곱하는 거였죠? 로그에 성질해서 미치 같은 로그를 더하면 이었으니까 이 로그 2에 4 더하기 로그 2에 x 플러스 3으로 바꿀 거라서 마이너스 있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좀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y는 로그 2에 x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도 있네. 나는 평행이동을 마지막에 하는 걸 선호하거든요. 평행이동 마지막에 이 마이너스 축이 먼저예요. 따라하세요. y 대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내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y를 마이너스 넘겨서 마이너스 로그 2에 x가 됐다는 건 이거는 y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랑 큰 상황이라서 보면 무슨 축 대칭? 맞아요. x축 대칭. x축이라는 걸 쓸게. x축 대칭.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래서 y는 마이너스 로그 2에 x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는 기본 개념. 실제 문제 풀 때 너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야. 구조를 이해 못하는 거 같아서 이거는 내가 반복수학 같은 걸 하면서 바로 그려야 돼요. 원래는 보여줄게요. 1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 1,0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얘를 뒤집어 주면 되겠죠? x축 대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그걸 평행이동을 하니까 따라하세요. 항상 지나는 점 정근선 얘들 중에 선을 먼저 올리는 게 좀 편하긴 해요. 정근선은 로그에서는 이거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 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로를 무한히 길기 때문에. 근데 이 x축 방향 평행이동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3만큼 당기니까 정근선이 마삼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되죠. 저기 x는 마삼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계산할 때 편히 이따 설명해 주겠다. 원래는 먼저 보여주고 자 그런 다음에 얘를요 그럼 요 점 1이었던 점이 여기 툭칸해가지고 하나 둘셋 여기 2까지 당겨져 왔을 거야. 항상 지나는 점이 근데 r을 이만큼 더 내려갈 수니까 하나 둘해서 즉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감소배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실제 문제부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따라하세요. 진수가 0일 때 진수가 0될 때 정근선이 생겨요. 정의가 처음 딱 안 되는 게 진수 0일 때 0일 때 정의 안 되고 음수일 때 정의 안 돼서 0될 때 딱 정근선 생기거든. x가 몇일 때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x는 3 그려놓고 그런 다음에 x 개수가 양수야 음수야? 따라서 양수면 오른쪽 음수면 왼쪽 그리고 이 마이너스 붙었죠? 끝!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실제 문제 풀 때. 항상 지난 점 하면은 뭐 표시를 해주고 싶으면 해주시고요. 항상 지난 점의 특징이 뭐냐면 따라서 x축과 정근선각의 거리가 1인점 1인점이 항상 지난 점이어서 그 기준 찾으면 되는데 이거까지는 너네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 과정으로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게 뭐 당연한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까먹은 친구도 있을 텐데 당연한 친구는 뭐 상관없는데요. 까먹었다 그럼 기출 바로 풀면 너무 어려서 못 풀거든. 반복수학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얘기 풀자. 자, 얘 같은 경우는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무한분할 로그 a의 절대값 x는요 x의 범위에 따라 케이스를 나누어 보면 x가 양수일 때는 그냥 원래 함수를 그대로 그리고 음수일 때는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어서 나오겠지 절대값이니까 이 의미가
따라하세요. x 대신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 마이너스 X 일단 얘기인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채워는 무슨 소리야? y축 대칭 시킨 걸 그리는 얘기야. 그래서 얘 그래프는 따라하세요. 로그 ax, 로그 a의 마이너스 x 두 개가 다 그려지는 이런 함수인 거고. 그래서 원래 그냥 로그 ax 얘 같은 경우는요.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얘는 이제 어떻게 그려진 친구냐면은 이렇게 그려진 친구인 거야. a가 1보다 크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얘가 되니.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달라요. 따라하세요. 짝수 고득 제곱을 내릴 땐 절대값을 남겨두고 온다. 왜요? 라고 한다면 y는 로그 a의 x제곱 이렇게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수 판단을 해보면 따라서 진수는 양수. 그럼 x제곱이 양수가 되려면 x가 5만 아니면 돼요. 0만 아니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f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fx 그래프는 한쪽만 그려지는 그래프가 아니야. 예를 들면 f-1도 정의가 돼요. f-1하면 로그 a의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은 로그 a의 1이니까 몇으로 정의가 되네? 0 정의가 돼요. 그리고 f-2로 정의가 돼요. 로그 a의 마이너스 2에 제곱하면 로그 a의 몇이 되니까 4니까 뭐 정의가 돼요. 그래서 얘가 어떤 느낌이 되는 거냐면 근데 f2를 해보잖아. f2를 해봐도 로그 a의 2의 제곱해도 마이너스 2 제곱이 있다는 결과가 어떨까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정의 양쪽을 이렇게 찍혀서 그래프 양쪽을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제곱이 들어갔을 때는 양쪽으로 그려주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얘를 이거는 로그의 성질에 의하여 2배의 로그 a의 x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따라서 진수는 양수. 갑자기 마이너스 2를 넣은 게 정의가 안 돼버려. 그럼 다른 함수가 돼버린 거야. 그럼 여기서 너네 뭘 알아야 되면 함수의 상등 조건이라고 하는데 따라서 함수가 같을 조건. 상등이라는 건 서로 같다는 줄임말이에요. 함수가 같을 조건은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같고 공역이 같고 대응이 같을 때. 근데 지금 여기서 얘랑 얘는 따라하세요. 정의역이 같다. 갑자기 다른 함수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같은 함수로 만들어주려면 왜 달랐는데요? 얘는 정의역이 0만 아니면 다 됐는데 얘는 양수만 됐어. 같게 만들려면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것도 기본 개념이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는 2 내려오면 그냥 로그 a의 절대값 x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얘는요 양쪽으로 그려지는 이렇게 양쪽으로 그려지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다른 함수인 거예요. 이게 y는 로그 a의 절대값 x 이렇게 되는 거죠. 양쪽 이렇게. 만약에 이해되니? 네, 이거 다 알아야 돼요. 기본 개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로그 a의 x와 로그 a의 절대값 x의 차이 그리고 여기 짝수 고득 제곱을 로그의 성질로 내려줄 때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절대값을 남겨놓고 내려와서 양쪽을 그려지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모르면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될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그래프의 실수와 평행이동 관계는요. 이것도 심화 개념이라서요. 일단 뺄게요. 자, 확대 축소도 심화 개념이라서요. 일단 뺄게요. 자, 평행이동과 직선의 길이는 어떤 특정 유형에서 꼭 알아야 우리가 풀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자, 평행이동이라는 거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도형의 평행이동 예를 들면 이 옆에다 다시 그려볼게요. y는 ax 이렇게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내가 얘를요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평행이동 시킨다는 얘기는 이 위에 사실 그래프는요 따라하세요. 점의 집합. 점들을 원소로 하는 그러니까 순서상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그래프라고 부르는 거야. 얘네들을 전부 다 1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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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y 다 옮긴 거야. 다 옮겨서 만든 새로운 함수가 이제 y는 a의 x만 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점들은 자기의 이 짝꿍이며 대응되는 점들이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봐봐. 이 점을 내가 P라고 할게요. 어떤 점 P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P를 평행이동시킨 그 점을 내가 P'이라고 하자.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P와 P'의 차이는 X좌표 차이가 얼마큼 나고 1만큼 차이 나고 Y좌표 차이가 얼마큼 나야 돼요? 이렇게 되지. 그럼 내가 P와 P'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직선의 기울기는
평행이동과 관련이 있겠죠? 기울기 몇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P'는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지금 어떤 두 평행이동 관계인 그런 함수가 나와 있는데요. x축 방향 얼마큼 같고요? 이 y축 방향 얼마큼 같어? 자, 근데 어떤 직선과의 교점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관계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얘 좌표는 따라하세요. 항상 지나는 점. x좌표, y축 위에 쪽인데 x좌표 여기 되니까 y좌표는 몇이겠네요? 1, 0,1인 거야. 그러면 얘랑 이 기울기를 봤더니 와 기울기가 몇인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지. 그럼 따라하세요. P 프라임. 이 P 프라임은 x축 방향 이만큼 y축 방향 마이너스 3만큼 갔으니까 P 프라임의 기울기는 몇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여야 되지. 따라하세요. P 프라임은 P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위에 있죠. 근데 그 점이 이 그림에서 그 직선 위에 점이 몇 개밖에 없어. 그 점이 이게 그 점인 거야. 그럼 너네가 바로 뭘 찾아야 되냐? 와, 얘가 2, 4 차이 나는 그 점이구나. 그래서 2, 마상 바로 나와야 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문제에서 이거 못 찾으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봐봐. 예를 들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 이렇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y는 로그 2분의 1의 x 마이너스 3 플러스 5 이렇게 딱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얘 평행이동할 때 x축 방향 얼만큼 y축 방향 얼만큼 그러면 내가 어떤 p라는 점이 있다 가정을 해보자. p하고 여기 a, p였어. 자, 얘를 평행이동시킨 그 점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몇인 직선 위에 있어야만 할까요? 3분의 5 그려준 문제에서 나와 있어. y는 3분의 5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와 여기 a, b였어. 여기가 바로 나와요. 왜냐? 얘를 평행이동 얘를 x축 방향 3 y축 방향 5 평행이동 시킨 점은 이 어딘가에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면 그래프와 교점이 두 개면은 그 둘 중 하나겠지. 교점이 몇 개밖에 없어? 무조건 얘인 거야. 요렇게 바로 삼각형그려서 이 가로 길이가 몇인 거고요? 3. 세로 길이 몇인 거야? 여기 좌표가 바로 나와야 돼. A, 여기 3, B,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문제에서 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발견 못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특정 유형에서만 나오는 거라서 눈여겨봐주세요. 평행에 따라서 평행이동 관계인 두 그래프. 그때 그 평행이동 된 그 비율 x축 방향 평행이동과 y축 방향 평행이동 그 비율과 기울기가 같은 직선이 나왔을 때 그때 그 두 교점은 평행이동 관계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발견 못하면 못 풀어.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대칭 관계인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기억나냐? 네가 많이 물어봤던 거. 너 때문에 지금 너 고2 때 네가 물어봐가지고 난 너무 당연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채원이가 물어봐가지고 채원이가 이거 물어봤던 거거든. 이거 물어봐가지고 당연히 이런 거 아닌가 하는데 설명하려니까 말문이 막히는 거야. 어떻게 설명해? 이게 너무 당연한데 어떻게 설명해? 제가 좀 생각해보니까 집에 가서 혼자 막 생각해봤거든. 한 등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해서 그때 너네 선배들도 이걸로 다 배웠거든. 채원이 덕분에 애들이 잘 들었죠? 자, 따라하세요. yx 선대칭 관계인 두 그래프. 자, 얘네들을 다 같이 평행이동하면 당연히 선대칭 관계가 유지가 될 거야. 근데 만약 하나만 평행이동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하는 내용이에요. 자, 얘는요 이런 느낌이야. 대칭 관계를 유지하려면 따라하세요. x축 방향 p, y축 방향 p 이렇게 평행이동하면 대칭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이런 거 알겠거든. y는 2x, y는 로그 2x. 계산하지 않아도 얘는 밑이 같은 지수로 감수니까 어디에 대한 대칭 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y는 로그 2의 x-1 3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 이렇게만 먼저 한번 해줄게. 얘랑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인 건 누구일까? 라고 하면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른쪽으로 1. 그러면 원래 대칭이었던 애를 어디로 얼만큼 옮기면? 위로 1만큼 올리면 대칭 관계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에 x 플립 이렇게 외로 없는 계산해보면 진짜네. 매번 계산하지 말고 바로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아래로 2만큼 더 내렸어. y는 로그 2의 x-1에 마이너스 1이 됐다. 그러면 얘랑 대칭 관계인 거는 얘를 따라서 아래로 2. 얘를 어느 쪽 방향으로 이만큼 갔을 때 그대로 유지가 될까?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칭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럼 얘는 12, 그러면 어떻게 될까? y는 하면? 이거요? 네. 플래시.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계산을 해보면 역함수 관계이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특별한 상황인데요. 증명은 FG가 역함수 관계면 이 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죠. 뭐를 증명할 거냐면 자, F를 위로 Q만큼 G를 오른쪽으로 Q만큼 대칭, 평행 이동을 해도 얘네들이 역함수 관계인 것이 유지가 될까? 항등식으로 계산을 한 거니까 한번 이거는 궁금하면 해보세요. 이거를 너네도 증명, 굳이 문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 알아는 그냥 알고는 있어야 돼요. 증명하려면 증명해보면 되고요. 이거 증명을 내가 다 애들 시켜주긴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너무 문제를 더 많이 풀어줄게. 왜냐면 이거는 지금 너네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자, 그 다음 따라하세요. x는 a 선대칭. 이런 상황도 되게 자주 나오는 상황이야, 기출에서. 선대칭 관계인 두 함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하나를 오른쪽으로 G, 여기 FG가 있었죠? 얘를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인다면 얘는 그대로 대칭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유지한다면 대칭선은 어디에 있을까? 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따라하세요. 대칭선은 절반만큼 따라온다. 내가 둘 중에 하나를 P만큼 오른쪽으로 옮기잖아? 그러면 대칭 관계 유지가 돼. 대칭선은 절반만큼 따라와요. 왜요? 계산해보니까 그렇다라고 확인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면 봐봐. y는 2의 x, y는 2분의 1 x. 재준아, 얘네 선대칭 이론 보이니? 어디에 대한 선대칭일까요? x는? x는 0. 다른 말로 따라하세요. y축. x는 0 선대칭이에요. 잘했어. 내가 만약에 그러면 y는 2의 x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은 얘를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한 거야? 오른쪽 방향으로 6, x축 양의 방향으로 6만큼 옮긴 거잖아요. 그 함수와 y는 2분의 1의 x는 선대칭 관계일까? 선대칭 관계라면 대칭선은 어디일까? 이라는 내용이에요. 채윤아, 선대칭일까? 예, 대칭선은 어디까지 따라왔을까요? 네, 절반만큼 따라온다 그랬으니까 따라하세요. 오른쪽으로 6. 그럼 대칭선은 따라서 오른쪽으로 3. 그럼 x는 0이었으니까 x는 몇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고. 왜요? 지금 해보니까 그렇구나. 직관적으로는 당연한데 논리적으로 엄밀하게는 항등식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두 함수가 x는 a 선대칭이다. 그러면 이 항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좋긴 한데 모른다고 해도 막 1컷이나 2등급 만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칭선이 유지가 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대칭 관계에서만 하면 네, 그치요. 자, 점대칭 관계에서는 F랑 G가 A, B에 대한 점대칭이다. 네, 항등식은 들어요. 이것도 너네가 알고 외울 필요는 없어. 고정이 등급 목표가 아니라 높은 등급 목표면 알아두면 좋기는 한데 핵심적인 건 아니라서. 따라하세요. 평행 이동을 하면 대칭점이 절반만큼 따라온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요 F랑 G가 A, B 점대칭이었는데 이 위에 있는 F를 위로 Q만큼 올리면 대칭이 유지가 될까요? 하면 유지가 된대요. 계산해보니까. 근데 대칭점은 절반만큼 이는 Q만큼 올라와서 유지가 된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똑같아요. 1로 P만큼 움직이면요 그러면 2분의 P만큼 절반만큼 따라와요. 그래서 원래 이거 내가 고3에 너네 선배들은
이거 위로 Q만큼 올렸을 때 증명이고요.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P만큼 갔을 때 증명도 똑같이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거는 너네가요. 증명은 해보고 싶은 사람만 따로 하고 궁금하면 나나 크리스한테 따로 질문을 하시고요. 이거는 크리스한테 질문했는데 만약 크리스님이 못하면 까먹어서 못할 수도 있거든. 그럼 나한테 물어보세요. 왜냐면 이거 생소하긴 하니까. 자, 그래서 따라하세요. 대칭점은 절반만큼 이동한다. 예를 들면 여기가요. y는 얘 s는 있어요. 채워놔. 너 이거랑 원점 대칭 함수 바로 쓸 수 있어? 네. 맞아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y는 뒤집고 이렇게 해서 xy축에 대칭을 시킨 거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그래서 이거를 2분의 1의 x이라고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죠. 이렇게 얘는 따라하세요. 원점 대칭. 그러면 내가 얘를 위로 한 6만큼 올렸다고 해봅시다. y는 얘 x승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도 그대로 전대칭 관계가 유지가 될까? 유지가 될까? 얘는 위로 얼마큼 갖고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큼? 4. 유지가 될까? 채워도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따라하세요. x축 방향, y축 방향 따로따로 판단. 원래 대칭 점이 몇 콤마 몇이었는데 만약에 이건 나중에 처리했다 봅시다. 6으로 쟤를 올렸어. 대칭점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큼 움직이게 될까요? 절반만큼 움직인다 그랬으니 이거 위로 얼마큼? 그럼 몇 콤마 몇이 되는 거야? 근데 0,3이었어 대칭점이. 얘를 오른쪽으로 얼마큼 갔어? 그러면 대칭점은 어느 쪽으로 얼마큼 이동해요? 오른쪽으로 2만큼. 그럼 이제 얘는 대칭점이 몇 콤마 몇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2,3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기출문제 나왔던 채원이가 그때 학교 프린트 기출문제에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 내용이었어요. 위로 갔을 때 유지가 되느냐 그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대칭선도 대칭점도 절반만큼 따라온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러면 가기가 편할 거예요. 도형의 회전 이동은요. 지금까지 역대 기출에서 딱 한 문제에서 유용하게 쓰였던 거라서 이건 그냥 넘길게요. 자, 이거는 지겹도록 많이 나오는 거라서 꼭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역함수 관계인 두함수와 지수로 보여도 되고 지수로가 아니어도 마찬가지고요. 역함수 관계인 두함수가 나오고 따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엄청 특별한 세팅인 거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지수라고 안 하니까 FG라고 쓸게요. FG 이렇게 있는데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 시킨다는 얘기는 아까 그 기울기 뭐 마이너스 2인 직선 그거 똑같은 거야. 여기에 점이 개 많아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곡선의 형태가 된 거야. 근데 Y는 X에 대칭시킨다는 얘기는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Y는 X에 대칭시켰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납득이 되면 아까 했던 내용은 똑같아.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친구 하나를 찍어서 P라고 둘게요. 자, 내가 P를 대칭시키겠다 그러면 선대칭을 시킨다는 건 따라하세요. 수선의 발을 내고 그다음에 그 수선과 평행하게 요점을 지나고 쭉 그었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도록 같게 되도록 점을 잡아주면 그게 대칭되는 P'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대칭 관계인 두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대칭 관계인 두 점을 지난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봐봐. F G F 인버스라고 쓸까요? A, B. 자, 얘랑 대칭 관계인 점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겠지. 대칭 관계인 B, A가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점 찾고 싶다 그러면 기울기 몇인 직선을 그어버리고 있네요. 이렇게만 와 다행히도 점이 몇 개밖에 안 걸렸어. 이게 몇 콤마 몇이라고 바로 쓸 수 있어야 돼. 이렇게. 대충 이해되니? 이거는 뭐 반복사 같은 건 안 나오니까 여기서만 나오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세요. 원함수와 역함수 원함수와 역함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그 교점이 생긴 경우에 얘네 둘이 따라하세요.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 네, 보통 우리가 묶어서 따라하세요. 대칭상 대칭상 이라고 보통 묶어서 부르죠. 하나가 a, b다, 다른 하나는 뭐다? b, a다는 꼭 알아야 돼. 모르는 문제가 안 풀려요. 꼭 알아야 돼. 1번 내용이에요. 자, 2번 내용은요. 좀 계산을 줄여주는 내용인데 이거 모른다고 문제가 안 풀리진 않는데 내가 문제 풀 때 이거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면 알아두면 좋긴 해. 자, 우리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특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n 있잖아요. 그러면 그 위의 점들은 여기 대입해서 등식에 성립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항을 시켜요. 따라하세요. x 플러스 y는 n. 플러스 y는 이 직선 위의 점들은 여기다 대입해서 등식이 다 성립해야 돼. 그럼 따라하세요. xy 좌표의 합이 xy 좌표의 n으로 일정하다. n을 일정하다 예를 들면 4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좌표 합이 몇으로 일정하다? 4로 일정하다는 거야. 자,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기울기 마이너스 직선이 있어. 점 하나를 많이 알고 있다. 여기 만약에 1,7 이렇게 돼. 그러면 좌표 합이 몇이에요? 8. 이 위에 모든 점들은 좌표가 몇일 것이다? 8일 것이다. 라는 좀 계산이 편해. 원래는 이거 식 작성, 방정식 작성한다면 계산 다 해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뭘 할 수 있냐면 3이었어? y제곱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몇이야? 5. 왜? 좌표비 몇이어야 되니까? 8. 뭐까지 할 수 있냐? 봐봐. 이 y는 기울기 마이너스 있어. y는 x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바로 나와. 따라하세요. 좌표 합이 8. 좌표 합이 8 근데 y는 x 위에 좀 이기도 하니까 xy 좌표가 어때? 할만해요. 둘이 똑같은 거 두 개 더했을 때 몇이 나와야 된다. 8. 몇 번 몇이 나와.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이거 안 하고 막 계산하고 이런 거 봐야 되는데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알아보면 편해요. 그 다음에 따라하세요. 기울기가 불만 1. 기울기가 불만 그런 직선이 나오면 너무너무너무 특별한 거야. 왜냐면 x축, y축과 이루는 예각이 항상 45도예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직각이 되면 직각이 된다 따라서 1대1 대 루트 2 1대1 루트 자유롭게 1대1 대 루트 1대1 대 루트 막 쓰고 1대1 대 루트 1대1 대 루트 막 쓸 수 있어야 돼요. 직각이 등변들을 잘 쌓아서 계산을 하면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야 된다. PDF가 없다 다 써놨어. 그거 이해를. 자, 여기까지가 너네가 알았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몇몇 넘긴 것들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고 그냥 조금 지적 유의를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알아야 돼, 설명하는 거는.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역함수와의 교점도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요. 너네가 킬러 문제를 버릴 건데요. 저 1컷만 받아도 만족하는데요. 하면은 사실 그냥 크게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 네, 이제 킬러 문제도 쉬운 킬러 나한테 풀고 싶으면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원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줄여서 역함수와의 교점이라고 부를게요. 자,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떻게 되니? 어떤 성질이 있니? 라고 묻는다면 너네 오히려 나한테 물어봐야 돼. 증가요? 감소요? 를 물어봐야 돼. 왜냐? 증가일 때의 성질과 감소일 때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또는 너네가 역함수와의 교점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증가일 때는 이렇고요. 감소일 때는 이래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은 대부분의 문제가 따라하세요. 증가함수. 증가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와의 교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 위에 있어요? 라고 하면 된대요. y는 x 위에 있어라고 하면 되거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안 풀리는 문제들이 나와요. 감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증가함수이면 증가함수시면 교점이 모두 y는 x 위에 있다. 모두 y는 x 교점과 y는 x 위에 다 있어요. 예를 들면 f랑요 f 인버스의 교점의 x좌표가 1, 2,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증가하는 거. 그러면 교점 좌표가 3개가 다 나와야 돼. 따라하세요. 모두 y는 x 위. y는 x x좌표 1인 점이 있었네? 그러면 딱 y좌표도 알아야 돼요. 몇 콤마면? 2,2, 3,3. F1은 1, F2는 2, F3, 3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면. 자, 그런데 만약에 감소라면 이 정의하게 제한된 경우는 좀 애매하기는 해요. 따라서 y는 x 위에 y는 x 한 개 존재하는 한개 존재가 만약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는 함수였다면 무조건 한 개야.
근데 그래프가 끊겨 있다면 yx와의 교점 부분에서 끊어지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한 개의 존재가 돼. 한개 존재가. 근데 너네가 만날 대부분의 문제에서 그냥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무방할 거예요. 정역을 이래서 굳이 저렇게 제한시킬 이유가 없긴 하거든. 따라하세요. yxv 한 개, yxv 한 개. 나머지는 대칭쌍. 나머지는 대칭. 나머지는 전부 다 yx의 대칭쌍으로 존재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따라하세요. 가운데 게 yxv, 가운데 게 yxv. 양끝은 대칭쌍. 그치 대칭. 그럼 교점 x좌표가 대칭쌍이 1,3, 3,1 이렇게 된다는 게 대칭쌍이죠. 자, 그러면 교점좌표 3개 어떻게 나와야 돼요? 1,3 가운데 건 어디 B겠네. 마이너스 2니까 2,2. 세 번째 건 뭐가 돼요? 그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거 보면 증명을 한번 해보시고요. 증명을 해서 내가 다 자세히 써놨으니까 증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증명도 할 수 있으면 너무 훌륭. 근데 결과만 외워도 뭐 나쁘지 않아요. 결과를 알긴 알아야 풀 수가 있겠죠. 궁금한 건 오늘 클린 시간에 보고 클린 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무작정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 하지 마. 읽어보고 어느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지 정확히 질문을 하세요. 자, 잠깐 쉬었다가 문제들 쭉 1시간 동안 풀어줄 건데 킬러 문제, 줄필 높은 문제는 빠르게 설명을 할게요.